제 이야기가 다른 드라마틱한 사연에 비해 썩 재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자 합니다. 제 안사람은 가정주부로서 평생 제 내조를 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인꼬부부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자세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나와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좋은 기회에 유학도 다녀와서 교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안사람은 제가 자주 가던 자취방 근처 슈퍼 사장님 딸이었는데 오다 가다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던 반면 아내는 당시 고졸인 상태에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새야 은행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그때는 상고 나와서도 은행에 취업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졸이었지만 굉장히 똑부러지고 착한 여자였어요. 제가 어렵자 모은 돈을 내어주기도 하고 저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라 반드시 미래에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아내와 결혼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던지 반대했지만 전 강행했어요. 아내만큼 좋은 여자를 또 만날 자신이 없었고 순수한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결혼은 했지만 자식은 제 공부로 인해서 가장 노릇을 하느라 최대한 늦게 가졌습니다. 석사를 받은 후 뒤늦게 결정지어진 제 유학 문제로 은행을 그만두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녹록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유학 생활에서 첫 딸을 낳았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교수 임용이 결정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것은 아내였어요. 아내는 제가 공부하는 학자로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자 본인도 저와 자식들에게 바람직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뒤늦게 공부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땄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렸을 적부터 애들은 어디 가서 인성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자랐습니다. 아휴, 어쩌면 애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참 착하고 예쁘네요. 아버지가 교수라서 그런가? 자식들이 바람직하게 잘 자랐어요. 라며 이웃 주민들이 우리 애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대처하며 제게 누가 되지 않게 조심스러워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고마웠죠. 아내를 보면서 저는 주변 같은 교수들이 대학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 옆방을 쓰는 장 교수라는 작자가 하나 있었는데 툭하면 애들한테 말하기를 니들은 이미 지방대 나온 걸로 좋은 회사에 자리 잡은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더 성적에 신경 쓰고 자격증이나 어학연수 같은 스펙에 더 신경을 써야 돼. 영원히 놀고 싶지 않으면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왜 같은 말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좀 거슬렸습니다. 물론 제가 재직했던 학교가 지방대학교이긴 하나 나름 취업도 잘 되고 영리한 애들이 집 가까워서 자주 오기도 했었는데 자신이 몸담은 학교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막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 안사람도 같은 학교 교수였는데 둘 다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그걸로도 여러 사람 참 감정상하게 만들었죠. 툭하면 자신의 부인, 동생이나 자식들 자랑에 주변에는 사람이 많질 않았습니다. 금목자학이라고 어차피 그 정도 위치에 되는 사람들 주변에는 웬만큼 잘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특히나 그 사람은 저를 까는 걸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하는 사람이라 일부러 피했습니다만 가끔 작심하고 걸고 넘어질 때면 같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교수님, 이번에 따님께서 전문대 들어갔다면서요? 어휴, 어떡해. 하긴 사모님께서 고졸이시라 자식 교육시키는 게 버거우셨나 보네요. 못 배우면 돈 쓰라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항공 전문대 갔다고 하던데 뭐 딸 승무원 시키시려고요? 우리 딸은 이번에 서울대 나와서 지금 유학 준비 중인데 언제 한번 비행기에서 윤 교수님 따님께 서비스 받으려나? 우리나라는 그게 참 문제예요. 서비스직을 그렇게 높이 살 필요가 없는데 그저 승무원이라면 눈 돌아가지. 용모 단정한 웨이트리스나 뭐가 달라요? 비행기이다 가게다 이 차이지. 요새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서 웨이트리스도 영어 엄청 잘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감정이 불쑥 올라왔지만 평소 침착한 아내가 조언해준 대로 동료와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다듬고 입을 열었죠. 우리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승무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항공학과에 진학한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장 교수님 따님은 인류대학 가서 유학 준비하는 건 잘 알겠지만 그걸로 제 딸을 후려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말 똑바로 한 후 곁을 지나가니 어이없다는 듯 절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때부터 장 교수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 동료 교수도 함께 있어서 고소하다는 듯 웃고는 그 작제에 대해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고소해라. 장 교수님 따님 인류대학교 나왔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왜 엄한 윤 교수님 따님을 후려치게 한대요? 아, 진짜 웃긴다니깐요. 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 교수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자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 자랑만 하시고 아들 얘기는 일체 없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워낙 장 교수님 교육 기준에 미달이어서 반항하며 집을 나가 의절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휴 참, 그래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했건만 공부 좀 못했다고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뒷담화로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품위를 지키기 위해 굳이 그런 얘기에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장 교수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놈의 딸바보 면모만 봤지 아들 얘기는 입 밖에 내질 않았으니까요. 자랑 좋아하는 장 교수가 아들에 대해 감출 정도면 무슨 사정이 있겠거려니 했습니다. 교육 수준 떨어진다고 의절하는 부모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아빠로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딸은 졸업 후에 승무원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바로 승무원에 당당히 합격했는데 아직도 딸이 울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기쁩니다.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성공해서 아빠랑 엄마 꼭 비행기 태워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거봐요. 내 말이 맞죠? 내 꿈을 이룬 게 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승무원 딸내미 뒀으니 이제 여행 많이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만으로도 참 고마웠습니다. 딸이 꿈을 이룬 나비 효과는 아들도 자극이 되었나 봐요. 누나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본 우리 아들 역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음 먹었답니다. 아들은 공부를 꽤나 잘해서 나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갔지만 꿈이 없던 녀석이라 대기업에 취업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했다 하네요. 하지만 누나가 꿈을 이루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 입사하며 사는 것보다 원하는 바리스타 일을 하고 싶다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고자 하는 목표도 생겨서 열심히 즐겁게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었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저마다 행복을 찾아가니 참 보람있고 좋았습니다. 정년 퇴직했던 저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바람직하게 준비하며 남은 여생을 잘 살았고 아이들은 짝만 잘 찾아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대했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앞나이 3이 되자 사귀는 남자가 생겼던지 비행날이 아닌데도 가끔 외박을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다 큰 딸이라 자신의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책임질 줄 믿고 굳이 외박한다고 타박이나 잔소리는 안 했지만 걱정은 되었습니다. 딸이 피곤한 듯 들어왔을 때 제가 넌지시 다가가 짐을 들어주며 슬쩍 물어보았어요. 승미야, 너 혹시 남자친구 생겼냐? 요새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승미 너한테 고리타분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묻게 되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딸은 제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하겠다고 아리송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는 고가의 명품 물건들을 가끔 들고 왔는데 유명한 제품이라 로고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참견 않던 아내는 그런 고가의 선물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딸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자꾸 안겨주는 걸 어쩌냐고 딸 역시 한 번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방 안에다가 몇 개 모아두다가 무슨 말을 들었던지 가끔 하나둘씩 갖고 나갔지만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나가서 웃는 얼굴로 혹여는 굳어진 얼굴을 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 저나 아내를 걱정시켰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한 몇 달 뒤에 저희는 딸의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무사히 볼 수 있었습니다. 승미랑 1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장찬욱이라고 합니다. 진작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찾아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니 호남형인 인상으로 좋아 보였지만 값비싼 옷들이나 액세서리 등을 걸친 게 사실 썩 와닿진 않았습니다. 사실 명품이라는 것도 취향에 불과한데 이미 선입견이 깔려 있었던 거였죠. 우리 딸 장롱 한 켠에 쌓여진 명품이 생각났습니다. 본디 명품을 좋아하니 우리 딸에게도 선물한 모양이다 싶었지만 얼마나 돈을 잘 벌기에 그렇게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여자인데다 면세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데도 제 돈 주고는 안 사봤는데 이 사람은 비싼 것을 턱턱 사입고 프로포즈도 통 크게 바 하나를 통째로 빌려 했다는데 전 어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돌려보낸 후 제가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승미야, 정말 저 사람이 좋으냐?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온몸에 명품을 도배하고 다녀? 저도 자세히 하는 일은 모르고 배달 사업을 좀 하고 있다나 봐요. 사업이 잘 되는지 많이 바빠요, 그 사람이. 라고 말을 했는데 딸은 그 사람이 뭐가 좋은지 단단히 빠져버려 최대한 정보를 노출 안 한 채 저희에게는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습니다. 굳이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람만 좋으면 된다 했지만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학벌, 집안, 하는 일,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날 잡아 딸에게 물으니 조심스럽게 답해주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서 초등학교만 졸업 후에 집에 있다가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은 좋은 편이에요. 부모님 내외 아버지처럼 모두 교수님이시고요. 여동생도 학벌 좋고요. 하는 일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사업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자수성가로 사업을 꾸렸다는데 그 사람도 같이 직원 일을 하면서 몸서 솔선수범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란 게 뭔데? 편견 갖고 보시지 마세요. 서비스 사업의 일종이에요. 배달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직원들도 부리고 바쁘면 사장인 그 사람도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뭐라도 해볼 요량으로 어렸을 때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일이 나쁘진 않았나 봐요. 아예 그쪽으로 사업 노선을 정해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배달 사업 겸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였죠. 뭐 딸이 어떤 남자를 데려오든 인성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직업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직업에 분명 귀천이 없다 여겼지만 마음에는 걸렸습니다. 허나 티는 내지 않았어요. 딸이 좋아하는 만큼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가 둘 다 교수였으면 나름 어렵지 않게는 자랐을 텐데 어렸을 때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참 특이한 친구구나,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도 좋고요. 스스로 정해서 원하는 것이 뭔 줄 알고 그 꿈을 향해서 실현해 자수성가한 그 사람 인생이 저는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참 매력적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속적인 건지 참 속으로 매력적인 것도 가지각색이다 싶었어요. 똑똑한 우리 딸이 사윗감으로 스펙에서 이미 기대에 못 미치니 이미 별 볼 일 없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저 또한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였죠. 딸의 말 맞다나 이력이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딸에게 듣고 보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참 저도 속된 사람인 건지 부모가 모두 교수란 말에 그래도 교수 아들인데 교육자의 아들답게 최소한의 교육은 잘 받았겠지 하며 딸이 워낙 똑부러지니 결코 아무 남자나 데려오진 않았을 거다 생각하며 저는 믿기로 하고 곧 전에 받은 상견례 날짜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하루 이틀 다가올수록 왠지 모르게 불안하긴 했지만 제가 넌지시 딸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해보라고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질 않고 단단히 홀려서 뭐라 말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다 큰 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믿고 노력하며 살게 했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신경 쓰이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흔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는 딸과 함께 일찍 도착해서 한 식당의 뷰를 보며 딴청을 했지만 내심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비 사돈네는 차가 막힌다고 30분 정도 늦는다고 했는데 뭐가 하나 걸리니 그 사소한 것까지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낯익은 사람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어서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제가 머물던 학교에서 견원지간이었던 장 교수 내외가 식당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뒤에는 장 교수를 많이 닮아있는 아들처럼 보이는 저희 예비사위가 뒤따라오고 있었죠. 딸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예비사위는 저를 발견하고 먼저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왔고 저는 몇 년 만에 장 교수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는 제가 우리 딸아이의 아비인지 미리 알았던 듯 여전히 시건방진 얼굴로 다가와 인사 후 자리에 앉더이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요새 힘드신가 봐요. 전 아들 녀석한테 미리 얘기 들어서 윤 교수님 따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윤 교수님은 모르셨나 봅니다. 따님하고 별로 대화가 없으신가 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비를 거는 장 교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얼굴이 안 좋았던 건 순전히 딸 걱정 때문에 그쪽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니 쭈뼛거리는 게 아무래도 사전에 서로 부모의 존재에 대화를 했고 어느 학교 어느 교수라고 말해 밝혔는데 평소 저와 지 아비인 장 교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았던 예비사위가 딸에게 일찍이 입단속을 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검정고시 출신인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태 명문대 다닌 딸 얘기만 하고 아들 얘기는 안 했나 싶었습니다. 옛 소문에는 의절했다고 듣기도 했는데 지금 부모로서 나온 걸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 얘기도 제대로 못한 채 아들을 감출 땐 언제고 상견례 때는 아들 가진 유세로 거드름을 피우며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던 장 교수는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서비스직 하는 며느리는 별로인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배달 관련 사업 일을 하니 나중에 아내로서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못내 허락했습니다. 배달도 일종의 서비스니 둘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대우받는 거 좋아하니 서비스직은 만년 묵기이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우만 받을 줄 알아서 대우해 줄 줄 아는 며느리가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시부모님은 하늘이라고 평소 잘 가르쳐 놨으리라 기대해도 되겠죠? 우리 아들 학벌이 좀 우습게 보이시겠지만 원래 영재였는데 몸이 안 좋아서 중고등학교 못 가고 검정고시 봤어요. 그걸로 품위 없게 전직 교수님이신 만큼 깎아내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며 주저리 앞뒤 분간 못하는 지 할 말 다 하는데 기가 막히고 여전히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딸을 배달일과 같은 서비스직이라며 깎아내리고 후려치게 하고 써먹을 때 있다며 말하는 뻔세는 도저히 교수의 언행으로 비춰지질 않았습니다. 막말로 학교에서도 말들이 많았는데 상견례에서도 무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배달 일을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폄하한 적도 없었지만 우리 딸